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제가 1월 26일에 3개월 매매 성과 공유를 드린다고 영상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덧 3개월 정도가 또 지나서 이제는 6개월 매매 성과 공유를 드려볼까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종목들, 전략들이 과연 실제로 어떻게 결과가 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려야 제 채널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성과 공유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내용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작년 10월 24일부터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매매 전략으로 가닥을 잡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단기 스윙 투자와 중장기 투자로 각각 2,700만 원 그리고 6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죠. 자, 단기 스윙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을 했고요. 중장기 투자는 타 계좌로 분리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말 연초에 주식시장이 등락을 거듭했고 그리 좋다고 보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중장기 투자 쪽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었고요. 단기 스윙 투자 쪽은 월 평균 5% 정도 수익이 났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 3월 중순부터 단기 스윙 투자 쪽으로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장기 투자 쪽 금액을 단기 스윙 투자 쪽으로 옮기고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투자 원금을 2억 5천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4월부터는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코인 시장 쪽으로 각각 2,500만 원씩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코인은 최소 6개월 이상 중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의 주력 전략인 이 단기 스윙 투자 부분 성과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작년 10월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월 기준으로는 2,543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는 원금 2,700만 원을 기준으로 번 돈을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요. 보시면 월 평균 원금 대비 5% 이상 수익을 냈던 모습은 나왔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월 3에서 5% 정도였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을 했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제가 억 단위로 투자 금액을 증액했던 3월부터 보시면 3월 달은 926만 원을 익절을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SM 공개 매수 청약도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실현 손익은 저것보다는 조금 높긴 합니다. 뭐 어쨌든 나와 있는 수치로만 보면 원금 대비해서 3.7% 정도 수익을 거뒀죠. 네, 2억 5천 원금 대비입니다. 자, 4월 달은 877만 원 수익을 거뒀는데 4월 중순까지는 참 장이 괜찮아서 거의 700만 원 이상을 그때 벌었습니다. 근데 4월 중순 이후로는 장이 조정을 좀 받게 되면서 보유했던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877만 원으로 4월 달 마무리하였고요. 4월 초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2억 5천 중에 5천만 원은 나스닥하고 코인으로 각각 2,500씩 분산해서 돌려놨기 때문에 이 국내 주식 2억 원금 대비해서 약 4.3%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3월과 4월 투자 금액을 증액하고 나서 평균 4%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투자 원금이 늘어났다고 해서 제 전략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저의 투자 전략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쿼드라 10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갑작스럽게 그냥 떠오른 단어라서 일단 지워봤고요. 좀 유치해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설명드리자면 종목당 투자 비중을 10% 정도로 유지하고 종목당 목표 수익률을 10% 정도로 설정하고요. 분할 매수의 최대 횟수는 10회 정도,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은 최소 10% 이상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전략을 이대로 무조건 맞춰서 딱 무자르듯이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 전략을 따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2억이 있다면 종목 하나당 투자 금액을 2천만 원 정도로 보고요. 한번 매매할 때 분할 매수를 앞으로 최소 5회에서 10회 정도로 해야겠다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최대 10회까지 매매할 걸로 생각은 합니다만 중간에 주가가 먼저 치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 10회를 다 못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번 매수할 때
한 300만 원 정도 매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천만 원 기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좀 더 공격적으로 접근해도 될 타이밍이다 싶으면 500만 원 정도씩 매매를 해서 약 4회에서 5회 정도 매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찌 됐건 뭐 3회가 됐건 4회가 됐건 10회가 됐건 분할 매수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시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슈가 터질지 정말 몰라요. 아무리 뉴스를 살펴보고 시장을 매일 모니터링 한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터지는 세상의 이슈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겠죠. 분할 매수하지 않고 한 번에 몰빵 투자를 하면 기대처럼 바로 올라주면 참 좋겠지만 혹시나 안 좋은 이슈가 터져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유동성이 없으면 대응이 불가하겠죠. 좋은 주식을 선택하는 건 가장 큰 전제 조건이지만 그렇게 공부하고 분석해서 들어간 주식조차도 떨어질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추가로 분할 매수를 해서 최대한 한 종목당 손실률이 1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만 금방 다시 복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내역을 좀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삼성전기입니다. 제가 뭐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드렸던 종목이었죠. 네, 이렇게 두 번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 날도 있었어요. 갑자기 올라서. 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매도를 했죠. 자, 우리 여기서 3번 매수를 하고 네, 이때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들어가려고 하다가 조금 장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삼성전기만 보셔도 제가 최소한 2번, 3번, 그리고 여기서는 10번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이 좋아서 사자마자 이렇게 툭 올라버리면 실제로 분할 매수를 많이 못하고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장이 횡보장이어서 평균 단가를 계속 관리하면서 갈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총 10번 정도 매수를 하면서 갔던 경우도 있었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워닝 머터리얼즈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괜찮은 종목 같다고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저는 이렇게 3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해서 한 번 익절을 했고요. 그 이후로 다시 눌렸을 때 한 5번 정도 다시 분할 매수를 접근을 했는데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번, 7번 분할 매수를 한 상태고 최종적으로는 10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과 연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어쨌든 올라갈 때까지 꾸준히 매집하면서 보유를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제 영상 보고 이 워닝 머터리얼즈 매수를 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 관리하시고 계속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호텔신라입니다.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그때 쭉 주가가 빠질 때 원래는 이렇게까지 빠질 걸 예상하고 샀던 게 아니겠죠. 네, 보통은 한 이 부분쯤에서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혹은 이쯤에서 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7만 원 초반까지 좀 많이 빠졌던 종목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10번, 11번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고요. 평균 단가를 꾸준히 낮추면서 이때 매도를 하고 나올 수가 있었죠. 자, 좀 아쉬웠던 건 그 이후로도 좀 많이 올라서 이때 말고 좀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남긴 합니다. 네, 그리고 만도 종목도 제가 좀 매수를 했었는데 이렇게 눌림목 발생했을 때 한 5번 정도 매수를 해서 이때 익절을 했고요. 그리고 3번 정도 눌렸을 때 매수를 해서 이때 익절을 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도 지금 등락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서 스윙 투자로 접근을 하면 괜찮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운송장비 업종, 자동차 부품주가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이때 매도를 했는데 뭐 이런 경우 아니면 뭐 희망사항이지만 이랬을 때 매도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은 페노션 한번 살펴볼게요. 총 8번 정도 분할 매수를 했고요.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이때 익절을 했고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한 번 더 샀고요. 그리고 이때 익절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조정이 됐어요. 그래도 밑에서 지금 아랫골이 형성하면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쭉쭉쭉 더 올라서 한 6,800원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요때 조금 불안해서 일단은 저는 매도를 했었고요. 여러분들께도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한 이쯤에서 한번 익절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좀 떨어졌어요. 네, 좀 기다려 보시죠. 네, 이거는 앞으로도 좀 수급적으로 괜찮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네, 이런 날은 제가 들어갔다가 뭐 무슨 일이었는지 그냥 그 비슷한 가격에 팔았던 것 같고요. 불안해서. 그 다음에 다시 3번 정도 들어가서 한번 익절했었고, 또 떨어졌을 때 단기적으로 많이 과대 낙폭이 된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서 익절했었고요. 기다렸다가 저는 한 이쯤에서 다시 눌림이 발생할 걸 예상하고 네, 이렇게 분할 매수 접근을 했었는데, 역시나 시장의 기대와 제 기대와는 다르게 시장은 저의 기대를 박살내면서 밑으로 쭉 내려갔죠. 이럴 경우도 저는 어쨌든 좋게 분석을 하고 들어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분할 매수를 계속 했고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쭉 낮춰서 네, 요때 단기적으로 좀 먹고 나올 수 있었고, 좀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이럴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요때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뭐 반도체 주식은 어쨌든 하반기를 기점으로 업황 사이클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접근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한번 쭉 설명을 드렸어요. 삼성전기, 워닝 머티리얼즈, 호텔신라, 뭐 HL 만도, 페노션, SK 하이닉스까지. 근데 제가 이런 종목들 말고도 사실 수십 가지 종목을 더 많이 매도를 했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저도 사람인지라 투자를 하면서 목표된 수익률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현금화를 시켜버렸던 부분이 보셨지만 돌이켜보면 후회로 남긴 합니다. 네, 뭐 호텔신라나 아니면 HL 만도, 뭐 SK 하이닉스도 좀 그랬고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렸다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을 종목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 이익을 본다는 것 자체가 0.1%만 이익을 보더라도 뭐 손실 보는 것보다는 무조건 나은 것이긴 합니다만 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다시피 3%벌 것을 뭐 10% 벌 수 있었다고 하면 참 아쉽긴 하죠. 자, 어쨌든 다각도적으로 살펴보면서 저도 앞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더 기다리는 매매를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이번 영상을 기획하면서 들었습니다. 자,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요즘 들어서 더 와닿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달려드는 매매를 했었거든요. 결국 그때는 좀 버는 듯 했으나 나중에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요즘 제가 보는 칼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음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요즘 시장이 딱 그렇다. 납작 엎드려서 몸의 무게를 최대한 넓게 유지를 해서 버티는 것과 발끝으로 딱 서서 무게중심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 그 둘 중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겠는가? 답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참 좋은 비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골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싱글 치는 골퍼분들 보면 뭐 저희가 따박따박 잘 친다고 표현을 하죠. 큰 흔들림 없이 자기의 전략대로 뭐 남이 300m를 드라이버로 날리건 말건 결국 18호를 돌 동안 옵이 안 나고 그린에 잘 올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항상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투자에 접근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의 투자 전략과 결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본인만의 투자 전략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위험 관리만 적절히 잘 하신다면 충분히 누구나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항상 경제나 업황, 재무제표, 수급, 차트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절대 남의 말만 믿고 투자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보면서 본인만의 기준으로 투자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